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숨이 차네. 야, 본문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초하루 본문을 라이브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문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옛날에 영암사에서 법문하던 그런 느낌입니다. 영암사는 시골이라 신도들이 초하루 해봐야 뭐 4명, 5명, 많이 오면 7명, 이제 그렇게 뭐 신도분 4, 5분 앞에 이제 두고 법문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정신사에서도 이렇게 또 법문을 하게 되네요. 아까 축원을 할 때 주지스님이 축원을 해야 되는데, 왜 주지스님이 축원을 안 하나? 혹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는 다 이제 이 건강이 좋아졌는데, 심장은 아직 회복이 덜 돼가지고 이 말을 좀 하면 호흡 곤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불에 축원까지 하고 법문까지 하는 건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당분간은 법문만 하고 우리 축원은 다른 스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막 이러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병이 나서 그래요. 사람이 병이 나니까 정상적인 뭔가를 못하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병이 나면 정상적인 자기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IMF는 심장마비라면 코로나19는 중증 당뇨병이다. 이런 기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비유를 든 것은 아마도 그 기자가 IMF만큼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MF는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와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만 코로나19는 당뇨병처럼 이것이 금방 회복되지도 않고 만성질환으로 이 사회를 오랫동안 힘들게 할 거다. 그래서 마치 중증 당뇨병과 같다. 이제 그런 기조로 이런 비유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든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점인데, 바로 이 사회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가 사람을 전염시켜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병이라는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강한 전파력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를 병들게 한다. 지금 우리는 개인이 병든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인류 문명이, 온 이 지구상의 인류 문명이 코로나에 병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온 지구가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혼란을 피해서 지금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뉴스에서 보다시피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외국은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회가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 사회가 인류 문명이 코로나19에 병이 들었다. 그래서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개인의 예를 들어보면 개인이 처음에 병에 걸리면 본인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그냥 마음속으로는 불안한데 왜 이러지 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요. 이게 우리 사회로 따지면은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폐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는다더라. 중국에서 우한을 봉쇄를 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계속 들리는 걸 보고 야, 이상하다. 저게 뭐지?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도 환자들이 1명, 2명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장의 생활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 뭔가 있구나. 이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병에 걸렸는데 본인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1번 환자, 그 유명한 31번 환자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하여튼 그런 상당히 정치적으로 막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아, 내가 봐도 지금 뭔가 병이 걸린 것 같아. 근데 나는 병원에 가기 싫어. 나는 내 스스로 치료를 할 거야. 예를 들면 이거는 부항 뜨면 낫는 거예요. 이거는 부항을 뜨든지 침을 맞든지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그냥 치료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보고 잘못 오진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치료하거나 이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직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우리 사회가 외국에서 한국이야말로 정말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환자도 알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의사도 알고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환자도 잘 협조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습관 때문에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담배를 펴가지고 병을 재발을 시키고 더 악화를 시키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입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병인지 대강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적으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총동원해가지고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본다든가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런 거죠. 당장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담배를 피우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는 전염병이다.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 코로나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덜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가 뉴스에 매일 보지 않습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학교도 문 닫아, 관청도 문 닫아, 모든 데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그건 뭡니까? 고장난 거고 사람으로 치면 병든 겁니다. 이 사회가 병이 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왜 그러면 코로나가 이 사회를 병들게 했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인간에게 사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굴러가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를 갖고 가서 가게에 가서 그 10,000원이라고 새겨진 종이를 주고 그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달라. 그럼 가게 주인이 아이스크림을 줍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그 10,000원이라고 새겨진 종이에 대한 신뢰가 이 사회에 퍼져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차 대전 이후 예를 들면 독일이 그랬고 얼마 전에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 이런 데가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빵을 하나 사려면 리어카에다가 돈을 쌓아가지고 가야 돼. 종이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왜냐?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가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근데 코로나19가 뭘 했냐 하면 이 신뢰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부에서 의료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잘 지켜내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미국을 봅시다. 최근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총기상에 가서 총알을 막 사재기를 한다. 아니 코로나19가 퍼지는데 왜 총알을 사는 건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왜 총알 사재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나와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그럼 나와 내 가족은 누가 지켰냐? 이 사회가 지켜줬죠.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온갖 위험으로부터
이 사회가 지켜졌습니다. 경찰, 법률, 복지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치안, 이런 시스템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줬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 신뢰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사람들 속에서 그전에는 없던 어떤 불안감, 두려움이 막 생긴 거예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코로나19에 나도 걸릴 수 있다. 저 병 걸리면 잘못하면 죽는다.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심리를 조장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 공포 심리가 커지니까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가족은 내가 지키겠다 해서 총알을 막 사재끼는 겁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 불자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육신이 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코로나19가 우리들의 평소에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해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보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병이 들은 거예요. 결국은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이 퍼져서 이 사회가 병들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를 깨트렸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병든 사회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로만 코로나19를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터넷망이 우리나라 같이 잘 깔려져 있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19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막아낼 수 있었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문자가 막 옵니다. 몇 분 환자, 동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때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 코로나19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즉각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민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촛불혁명 등등 하면서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 것은 그것은 의료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려면 당연하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의료 시스템적으로, 의료적으로 당연히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나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회의 사회적 약자, 취약층 부분들부터 지금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힘든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당장의 삶이 치명타를 받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복구하는 것도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평소에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습관들을 가능하면 멀리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직접 만나서 뭘 하는 문화였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또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것만큼 온라인에서의 만남에 잠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즉 문화적인 시스템도 변화해야 됩니다. 결국 병든 사회를 고치려면 의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쨌거나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서 코로나19에 맞서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지만 유럽은 지금 아예 군인들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하고 있어요. 뉴스에 보면 아예 못 나오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런 걸 잘 따라야 됩니다. 이걸 따르지 않고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걸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정부가 올바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작동시키려면은 각 분야에서 올바른 대책을 세워서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정부가 우선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정부가 항상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뉴스에 가장 지금 뜨겁게 올라오는 게 뭐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지금 뉴스를 상당히 많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거기에 가입했던 회원들까지도 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정책을 내놨느냐? 물론 관심이 많겠죠. 인권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청와대에서 그렇게 빨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이 N번방하고 박사방 범인을 신원을 공개하고 거기에 회원들도 다 공개하라고 국민청원이 300만이 넘었어요. 이거는
가장 짧은 시일 내에 가장 많은 청원 기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강력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거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랴부랴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정부는 거기에 맞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내가 코로나19에 안 걸리면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 줄 거냐? 재난기본소득을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실행을 하면 모든 국민에게 다 대상으로 할 거냐? 일부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경제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해서 사회가 병든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인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하루빨리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우리가 병든 사회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있다가는 이 사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병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불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자비의 실천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내가 바라는 바가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과제는 이 사회를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즉 이 사회가 병이 들었는데 이 사회를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신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신뢰는 조건이 있는 신뢰예요. 상대방이 내한테 뭔가를 줘야 나도 상대방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룰은 깔려 있는데 일단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받아야 뭔가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누군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틀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사회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의 시간과 능력을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병든 사회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지탱하는 이 신뢰는 조건부 신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사회의 취약층을 돕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사회의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서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정신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문화 가정들의 한가족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모가 이제 한 분밖에 없는 집 아이들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피자도 만들고 밑반찬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구청 관내 70세대에 그걸 다 나눠줬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지자체에서 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 들어갑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누군가가 해야 돼. 그건 누군가는 우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다음 주에도 피자를 한 30판씩 만들어서 우리 동구청 관내에 있는 그 지금 당장 힘든 분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이거는 불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음력 7일부터, 그러니까 칠성제일이죠. 음력 7일부터 뭐 문자 받으시겠지만 그 코로나19 대치와 가족 안녕을 위한 특별 기도를 봉행을 합니다. 그 동창금은 우리가 뭐 사중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전액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성금으로 전액 쓰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몸이 힘들어서 몸으로 봉사하기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주머니에 있는 뭐 한 푼, 두 푼이라도 성금에 보태시면 기도비 형식으로 보태시면 저희가 그걸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불자로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불자로서 불자 본연의 자신 내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회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내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올해는 최근 들어 올해만큼 봄날의 하늘이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중국의 공장들이 지난 겨울 다 멈춰버려가지고 덕분에 우리나라의 하늘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뜻밖의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도 지금 개학을 안 해. 회사도 뭐 재택근무를 한다 하고 사람들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평일에도 무등산에 이렇게 산에 등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여기 우리 정심사까지 온다든가 이렇게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일에도. 예전에 평일에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등산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젊은 학생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가족들하고 같이 나오는 어린아이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등산을 찾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놀기도 하고 어른들은 정자 같은 데서 편하게 있고 이거를 앞뒤 맥락 없이 딱 그 모습만 보면 정말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하늘은 맑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앞뒤 맥락이 없으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뭐 지상낙원이 없습니다. 이런 세계를, 이런 세상을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느리게 사는 삶, 잠깐 멈추어 쓰는 삶, 이런 말을 말로는 숱하게 했지만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고 실천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느리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할 일도 없는데 집에서 맨날 텔레비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시간, 불자라면 말 그대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자기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코로나19가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갑자기 맑아지고 사람들이 평일에도 평화롭게 이 평화로운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는 이런 모습 참 좋은 모습이다. 그럼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신뢰다. 그런데 이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결국은 우리들의 욕망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멈추어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에 지금까지 욕망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사회에 이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불자로서 사회적으로는 자비의 실천에 앞장서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 수행하는 데 전념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자라면 평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으로 자비심을 실천하고 불자라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세균을 만나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불자답게 살면 앞으로도 설령 이런 일이 또 생기더라도 우리는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불자답게 더욱더 불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도분들도 뭐 몇 분 안 계시는데 공지사항 말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형식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퇴치와 가족 안녕을 위한 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동창금을 우리가 모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삶에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렇게 법회를 라이브로 했는데요. 이게 뭐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 뭐 코로나19라든가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심사 사중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신도분들께서도 비록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계신 곳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선을 끝으로 금일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